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아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저희 아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다른 잘난 사람들처럼 학벌이 좋거나 든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가진 것 하나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저희 아빠는 어려운 가정에서 배운 것 없이 자라셔서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꾼으로 일하다가 동료들과 함께 작은 건설 회사를 차리고 평생을 몸바쳐 회사를 키워내셨어요. 업계에선 꽤 알려진 유명 인사여서 신문 기사에도 여러 번 이름이 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랍니다. 아빠는 사장님이었지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스타일이라 사장이라고 몸살이는 것 없이 항상 굳은 일에 발벗고 나서는 분이셨어요. 게다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챙겨주셨죠. 그러니 아빠에 대한 직원들의 존경과 믿음은 굉장했죠. 아빠는 바깥에서만 자란 게 아니라 집에서 엄마와 저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남편이자 아빠였어요. 아빠는 늘 당신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엄격했던 것이 너무 싫었노라며 저에게는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려고 애쓰셨지요. 무조건 오냐오냐해서 자식을 망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없는 포용과 믿음으로 저를 지켜주고 감싸주셨어요. 저도 그런 아빠를 늘 사랑하고 존경했고요. 이렇게 큰 아빠의 사랑 덕분으로 무탈하게 어른이 된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평소 근검절약을 강조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커서 그런가 호화,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죠. 근데 제가 너무 소박하고 수수하게 하고 다녀서 그런가 아무도 제가 사장 딸이라는 걸 안 믿어주는 겁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날도 그랬죠. 아가씨 뭐예요? 여기 못 들어가. 나가요. 저 여기 아빠 만나러 왔어요.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요. 아가씨 아빠가 누군데요? 저 여기 사장님이요. 현장에 계신다고 해서 이리 왔는데 어디 계세요? 뭐? 아가씨 아빠가 우리 사장님이라고요? 나 참.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저리 비켜요. 괜히 거기 서 있다 다쳐도 난 책임 못 집니다. 아니, 제가 박민호 사장님 딸이라니까요? 못 믿는 거예요? 이봐요 아가씨. 아가씨는 우리 사장님하고 하나도 안 닮았거든요. 우리 사장님 꽤 잘생기셨는데 딸 인물이 이럴 리가 없지. 게다가 무슨 사장 딸이 이렇게 꾀째째해요? 뭐예요? 꾀째째?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무튼 여기는 잡상인 출입 금지니까 에이 썩 꺼져요. 저는 그날 결국 입구에서 쫓겨나 아빠 얼굴은 뵙지도 못한 채 집으로 먼저 와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빠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까 낮에 저와 실랑이를 벌였던 그 남자가 아빠랑 같이 저희 집까지 따라온 겁니다. 어머, 당신 아까 낮에 현장에서 저 못 들어가게 했던 그 사람 아니에요? 여길 왜 왔어요? 와, 진짜 사장님 따님이 맞았네요. 설마 난 안 믿었었는데 아빠랑 딸이 왜 이렇게 안 닮았지? 아니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아빠, 이 사람 대체 뭐예요? 네? 이 남자는 아빠 회사에서 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의 대리급 직원이었는데 아빠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낮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고 싶다고 집까지 따라온 모양이었어요. 아빠도 참, 그렇다고 저 사람을 집까지 데려오면 어떡해요? 지영아, 아무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남자나 집에 데려왔겠니? 김대리는 말이야. 내가 사윗감으로 점 찍어놨던 사람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 사윗감이라니? 사실 아빠가 김대리를 네 짝으로 눈여겨보고 있었거든.
사람이 얼마나 근면성실한지 몰라. 게다가 남자답고 성격도 아주 진국이고 조만간 너한테 소개시켜줘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낮에 너랑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겸사겸사 얼른 데려왔지. 한번 잘 만나봐. 아빠가 추천하는 남자니까 틀림없어. 갑작스러운 전개에 당황했지만 전 아빠 말씀대로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추천해준 남자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몇 번 만나보니 아빠 말씀대로 근면성실하고 착한 남자였어요. 저한테 잘하는 거야 기본이고 제가 특히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무엇보다 아빠를 롤모델로 삼고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저와의 데이트보다도 회사 일을 더 중시할 정도로 회사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는 게 고맙기도 하고 듬직해 보이기도 했죠. 이 사람 덕분에 아빠의 회사는 안전관리 부분에서 표창장도 여러 번 받고 건설 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특허도 여러 개 보유하면서 더욱 탄탄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발전에 공을 많이 세운 남편을 아빠는 결혼식도 올리기 전부터 우리 사위라고 부르시면서 예뻐해 주시고 믿어주셨어요. 그렇게 가족들의 지지 속에 남편과 저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을 처음 보고는 조금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비굴할 정도로 너무 저자세로 나오시는 겁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못난 제 자식을 사위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가르친 것도 별로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부족한 앤데 이렇게 훌륭한 집안의 일원이 된다니 아유 생각만 해도 송구스럽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별 말씀을요. 김서방은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인걸요. 아드님을 이렇게 잘 키우셔서 저희에게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이 세상에 이렇게 귀한 따님을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집에 시집을 보내셔서 되겠어요. 아유 이 결혼 괜찮을까 몰라. 저기 혹시 나중에 딴말하고 그러기 없어요? 나중에 딴말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니? 혹시 우리 아들에 대해 몰랐던 걸 알게 된다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별로여서 실망했다거나 말이야. 혹시 그런 일이 생겨도 결혼은 못 물러준다 이 뜻이란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는 시어머니 본 적 있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날 제가 받았던 어머님의 인상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꼭 뭔가 하자 있는 물건을 저한테 떠넘기는 장사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치만 전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평범한 집안에서 사장 딸한테 아들 보내려니 부담도 되고 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 오버를 하시나 보다 하고요. 평범한 일개 직원이 그 회사 사장 딸과 결혼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일이었나 봐요. 직원들 역시 남편을 많이 부러워했고 또 시기 질투 때문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더군요. 하루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빠가 몹시 화가 나서 퇴근을 하셨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 김서방이 우리 집 사위가 되려고 의도적으로 너한테 접근했다는 거야.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글쎄 예전에 김서방이 총무팀 직원들한테 사장님 혹시 딸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야. 에이 뭐야 그게 다예요? 별 얘기도 아니구만. 그러게 말이다. 어떻게 저 말 한마디 듣고 그딴 소리를 해? 안 그러냐? 딸 있냐고 물어보면 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거야? 맞아요 아빠.
말도 안 돼. 그리고 김서방이랑 나는 첫 만남부터 얼굴 붉히고 싸웠는데 뭘 의도적 접근이야. 의도적이었으면 작정하고 꼬시려고 했겠지. 싸웠겠어요? 그래도 사람들 입에 그런 식으로 오르내리니까 화가 나더라고. 우리 김서방처럼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의도적이니 뭐니 그딴 소리를 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에잇, 사람들도 참. 아빠, 기분 푸세요. 우리만 김서방 믿어주면 되죠.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혼을 한 직후부터 저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너무 다정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하는 이상적인 남편이었지만 아주 가끔씩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웃음을 뚝 멈추고 무표정해진다거나 아빠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왜 그래 하면 바로 표정을 풀고 왜? 뭐? 하면서 모른 척하는 아무튼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워낙 사소하고 순간적인 지적하기도 못한 그런 것들이라서 그냥 내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어간 것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부부가 엄마 아빠 집에 놀러 와서 저녁 잘 얻어먹고 담소를 나누던 도중이었는데요. 별것도 아닌 말에 남편이 순간적으로 격분을 하더라고요. 난 말이야. 자기 가진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한 사람들 보면 부럽더라. 그거 쉬운 일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요, 아버님. 인간이란 원래 자기 손에 쥔 것 놓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는 게 본성인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론 부럽기도 해.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시골 들어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말이다. 얼마나 속이 편하겠어. 그럼 아빠도 그렇게 하세요. 아빠도 전 재산 기부하고 엄마랑 시골 가면 되지 뭐.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정색을 하는 겁니다. 뭐? 아버님이 얼마나 어렵게 일구신 회사인데 당신은 그냥 기부하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말이 좋아 기부지. 아버님 평생 바쳐서 만들어 놓으신 거 그냥 남한테 줘버리는 거잖아. 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냐? 아니,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해? 사람 무안하게. 미안. 갑자기 나도 모르게 흥분을 해버렸네. 많이 놀랐어? 미안해. 아버님, 어머님, 큰 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에이, 김서방 자네, 우리 회사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남다르구먼. 그야 아버님이 일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옆에서 늘 봐서 아니까요. 그래, 나 알아주는 건 역시 자네뿐이네. 자네 덕에 내가 참 든든해. 이렇게 남편의 버럭 사건은 남편의 애사심이 너무 강해서 생긴 해프닝으로 끝이 났죠. 근데 이상한 일은 또 일어났어요. 엄마랑 아빠가 차를 바꾸는 문제로 의논 중이셨는데요. 사실 부모님 차가 너무 오래돼서 엄마는 은근히 새 차로 하나 바꿨으면 하셨거든요. 근데 아빠가 반대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보, 우리 차 바꾼 지 12년 됐어요. 이제 바꿀 때도 됐다고요. 하지만 특별히 고장난 것도 없고 아직 잘만 굴러가는데 괜히 차를 왜 바꿔? 나 이날 이때껏 명품백 하나 없이 당신 뜻에 따라서 검소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은 내 말 한 번만 들어줘요. 차도 너무 오래 타면 안전에 문제 생긴다고요. 자네가 안전팀이니까 말 좀 해봐. 내 말이 맞지? 네, 그럼요. 12년 타셨으면 알뜰하게 잘 타셨네요. 이번에 새 차로 바꾸시죠, 아버님. 그러나 아빠는 완강했어요. 워낙 근검절약이 삶의 철학처럼 박혀 계신 분이라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 돼. 멀쩡한 차를 왜 괜히 바꾸는 건 낭비야. 김서방 자네까지 여자들 허영에 장단 맞출 건가? 새 차 타고 다니면서 돈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쓸 생각을 해, 이 사람아. 남편이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머쓱하게 웃었는데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뭔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는 남편의 입모양을 말이죠. 너무 순식간이라 엄마 아빠는 눈치 못 채셨지만 순간적으로 욕을 하는 남편의 입술과 그 섬뜩한 표정을 전 봤습니다. 물론 1초 만에 표정을 싹 바꾸고 다시 다정한 남편, 착한 사위로 돌아왔지만요. 이렇게 남편의 이상 행동은 의심과 안심 사이의 경계선에서 긴가민가하게 가끔씩 나오는 작은 버릇 같은 거라서 전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는데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어요. 착하고 자상한 제 남편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빠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빠는 벌써 응급수술에 들어가신 후더군요. 전 남편을 붙들고 물었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사고가 난 거냐고. 안전지지대 점검하러 올라가셨다가 8m 높이에서 발을 헛디디셔서 그만 아래로 추락하셨어. 뭐? 아, 거짓말. 믿을 수 없어. 우리 아빠 회사 세우고 30년간 단 한 번도 작은 상처 한 번 입을 적 없으셔. 30년 무사고라고. 근데 그런 아빠가 추락을 해? 발을 헛디디셨다고? 우리 아빠는 그런 분 아니셔. 8m 높이에서 안전장치 없이 무방비로 추락하실 분이 아니라고. 헬멧은 쓰고 계셨어. 그거라도 쓰고 계셔서 그나마 목숨이라도 건지신 거야. 헬멧 안 쓰고 계셨으면 정말 큰일 치를 뻔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떡해. 우리 아빠 어떡해. 일단 골든타임 안에 응급수술 들어가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보, 나쁜 생각 그만하고 힘내. 우리 같이 기적을 믿어보자. 그러나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도 아빠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환자분이 헬멧을 쓰고 계시긴 했지만 8m 높이에서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하셔서 뇌에 큰 충격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고요. 만에 하나 깨어나신다고 해도 척추에 크게 손상을 입으셔서 사고 전처럼 정상적으로 걷는 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예 의식불명이라니요. 그럼 우리 남편이 지금 식물인간이란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엄마,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요. 아빠 꼭 깨어나실 거야. 깨어난다고 해도 척추를 다쳐서 걷지도 못한다잖아. 아이고, 네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 조심성 많은 양반이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해. 응?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남편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자네가 현장에 같이 있었다지.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돼. 도대체 어쩌다가 떨어지신 거야? 제발 현장에 CCTV는 없었던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옆에서 잘 지켜드려야 했는데 제가 손 쓸 새도 없이 그만. 엄마,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니까 무슨 얘기가 있겠지. 울지 말고 기다려봐요, 응?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겠어.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 엄마와 저랑은 달리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차분하더군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남편도 많이 놀랐을 텐데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저렇게 태연하고 차분할 수가 있을까? 또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남편은 성격이 워낙 이성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큰일을 당한 순간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 전부 다 쓰러져서 울기만 하면 사고는 누가 수습하고 당장 아버지 없는 회사는 누가 이끌어 가겠어. 누구 하나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저는 이런 큰일 앞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하며 남편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했습니다.
아빠는 수술 후에도 계속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로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려고 아빠의 옛 동료부터 회사의 임원진들, 거래처 사람들을 비롯해서 협력 업체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병실을 찾아주셨는데요.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적극적이었나 싶을 정도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엄마를 젖혀두고 아예 자기가 나서서 우리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더군요. 특히 회사나 사업 관련 얘기를 할 때는 아주 눈에서 불꽃이 튈 정도로 열정적이더라고요. 이사님들, 너무 걱정 마시죠. 앞으로 우리 회사는 제가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장인어른 밑에서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요. 앞으로 저를 믿고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대로 경영권 승계받고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실 생각인가요? 지금 당장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 말고는 이 회사 이어받을 사람도 없으니까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엄마가 저를 살짝 부르시더군요. 아무래도 남편이 낮에 한 얘기들이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너도 아까 김서방 하는 얘기 들었지? 응? 무슨 얘기? 아니, 회사를 자기가 이끌겠다느니 자기 말고는 회사 물려받을 사람도 없다느니 하는 얘기 말이야. 아직 네 아버지 어떻게 되신 것도 아닌데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니? 아, 엄마도 아까 그 얘기가 좀 마음에 걸리셨구나. 너도 그랬지. 엄마도 좀 화나서 한마디 할까 하다가 꾹 참았어. 아니, 아버지가 아주 저 세상 가신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뻔히 누워 계신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서슴지 않고 해. 엄마는 남편이 했던 말이 많이 서운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좀 싸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괜히 이상한 소리 해서 남편의 신뢰를 깎아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엄마를 안심시켜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엄마, 김서방 표현이 좀 서툴러서 엄마 기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엄마가 좀 이해해줘요. 김서방, 우리 집안 하나뿐인 사위잖아. 자기도 책임감 느끼고 어떻게든 회사 지키려고 그러는 걸 거야. 아빠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당장 거래처에서 계약 파기라도 한다고 나오면 큰일이잖아. 아빠 깨어나실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회사 지켜내야지. 안 그래요? 막말로 지금 한 회사의 수장 자리가 공백 상태인 건데 우리 직원들이며 협력 업체들이며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런가? 정말 김서방이 회사 지키려고 그러는 거라고? 네 아버지 밀어내고 사장 자리에 앉으려는 거 아니고? 그럼 지금은 누군가가 카리스마 있게 확 휘어잡고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김서방이 아빠 옆에서 이것저것 보고 배운 게 있을 테니까 잘 해낼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믿어보세요, 엄마. 그러나 제 얘기와 달리 남편은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걱정대로 누워 계신 아빠를 대신해서 자기가 사장 자리를 꿰찬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장 자리에 앉은 것도 모자라 두 시동생까지 회사의 중요한 직책에 앉혀버렸습니다. 게다가 자기 멋대로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회사를 자기 손 아래 놓고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주무르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회사 말아먹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참다 남편을 찾아갔죠. 지금 사장실에서 뭐 하는 거야? 거긴 우리 아빠 자리라고. 아버님이 지금 여기 오실 수가 없잖아. 지금 공사 기일 맞추려면 밤을 새워서 진행해도 모자라.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 나라도 나서서 일을 해야지. 다 같이 손 놓고 있다가 회사 문 닫을래?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관련 경력도 하나 없는 도련님들을 왜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거야? 내가 뭐 괜히 걔들을 거기 앉혔겠어? 지금처럼 위기일 때는 내 사람이 옆에 많아야 되는 거야. 사업의 사자도 모르면서 제발 끼어들지 마, 이 한심한 여자야. 그럼 아빠 깨어나실 때까지
그동안 진행하던 거나 수습하고 기다릴 일이지. 왜 여기저기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일을 벌여?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넌 정말 아버님이 깨어나실 거라고 믿니? 그럼 당연하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 넌 참 희망적이라서 좋겠다. 뭐? 지금 말 다 했어? 다 했어. 그러니까 얼른 가서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는 산송장 같은 네 아버지나 잘 보살펴 드려라. 야, 그 양반 그러고 계신 지 벌써 반년이야. 나나 되니까 그 병원비 대주면서 그렇게 기다려주는 줄이나 알고 고맙게 생각해. 아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연명치료 중단했어. 알아? 그렇게 순하고 착하던 남편이 저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전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한번 대들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빠 사장실에 떡하니 앉아서 아빠 회사를 자기 멋대로 주무르면서 양심의 가책은커녕 자기한테 고마워하라니요. 인두껍을 쓰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빠 사고 당하시고 6개월 만에 숨겨두었던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고 만 거죠. 어쩌면 그동안 제가 문득 남편에게서 느꼈던 이상한 느낌은 아무리 착한 가면 뒤에 숨겨도 기어코 비집고 나오는 남편의 악마 같은 본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도 잘 안 보이고 몸도 가눌 수 없어 비틀거리던 저를 누군가가 불러 세웠습니다. 돌아보니 아빠의 오랜 친구이자 아빠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천식 아저씨가 절 부르시더군요. 지영아, 여기는 웬일이냐? 아저씨, 남편하고 얘기 좀 하려고 왔는데 아무래도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천식 아저씨가 뜻밖의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마침 잘 됐다. 사실 나도 지영이 널 좀 만나러 가려고 했거든. 저를요?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해. 무슨 말씀인데 그러세요? 여기서 안 돼. 사람 없는 곳으로 옮기자 일단. 저와 천식 아저씨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혹시 네 아버지가 깨어날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 회사 돌아가는 꼴을 보니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지금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네 서방부터 끌어내려야지.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넌 네 아버지가 정말로 사고를 당해서 8m 높이 안전지지대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니? 예? 그럼 아니란 말씀이세요? 사실은 그날 그 사건 현장에 나도 같이 있었단다.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놈이 네 아버지를 난간이 없는 곳으로 밀어버리는 걸 말이야. 온몸이 덜덜 떨리고 몸 안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아저씨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했죠. 누구요? 누가 우리 아버지를 밀었다고요? 그놈이 누구예요? 네? 아저씨. 김수남, 네 서방놈 말이야. 내가 그날 일을 다 봤어. 네 아빠랑 둘이 위로 올라와서 안전지지대 설치 작업을 하러 왔더라고. 난 담배 한 대 피우느라 그 옆 기둥 뒤에 있었는데 두 사람 다 내가 있는 걸 모르더라고. 아는 척하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잠자코 있었지. 장인이랑 사위랑 오붓하게 뭐라도 하려나 보다 싶어서 말이야.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한 거야. 안 그래도 바쁜 네 아버지가 할 일이 없어서 안전바 하나 설치해야겠다고 거기까지 올라왔겠냐? 명색이 대표인데. 그래서요? 둘이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조금 지켜봤지. 근데 그놈이 네 아버지를 난간 없는 대로 툭 쳐서 밀어버리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 순식간이라 말릴 새도 없었다. 그렇게 밀어버릴 줄 알았으면 미리 나서서 말리기라도 했을 텐데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 막지도 못했어. 미안하다. 천식 아저씨의 말을 들은 저는 분하고 원통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추락사고를 당하신 게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신 겁니다. 아, 우리 아빠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라고 많이 예뻐하고 믿어주셨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떨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원통하셨을까요? 얼마나 치가 떨리셨을까요? 이 원통함을 어떻게 풀어드리죠? 네? 아저씨. 울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래야 복수도 하고 아버지 원한도 풀어드리지. 어떻게 복수해야 하죠? 아저씨가 지금 해주신 얘기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증언할 필요도 없어. 예? 아니, 왜요? 증언해 주세요, 네? 이게 있잖냐. 아저씨가 제 앞에 스마트폰을 꺼내놓으시더군요. 설마 아저씨 동영상 촬영하셨어요? 그럼 했지. 이제 김수남 그놈 인생도 끝이다, 끝. 저는 큰 용기를 내서 아빠의 사건 당시 상황이 그대로 촬영된 동영상을 보았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려면 제가 영상을 봐야만 했죠. 천식 아저씨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남편이 아버지를 고의로 미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고의성이 뻔히 보이는 정말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빠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끝으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아저씨 덕분에 아빠 사고에 관한 진실도 알게 됐고 또 이렇게 증거도 확보했어요. 이제부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손으로 그 인간 꼭 잡아놓고 죗값 받게 할 겁니다. 그때 엄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영아, 빨리 병원으로 와. 네 아버지 깨어나셨어. 뭐? 정말이야? 저는 너무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 도착하니 몇 개월 동안 누워만 계시던 아빠가 몸을 반쯤 세우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빠 주변으로 간호사들이 혈압을 잰다, 피검사를 한다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깨어난 거야?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지영아, 우리 딸 지영이구나. 아빠 괜찮아? 아빠, 지금 6개월 만에 깨어나신 거예요. 머리는 어때? 머리 아프지 않아? 머리는 괜찮아. 근데 온몸 구석구석이 다 아프다.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그런가? 선생님, 저희 아빠 괜찮으신 거예요? 의식은 이제 완전히 돌아온 건가요? 네, 제가 몇 가지 문진을 해봤는데 기억도 또렷하시고 인지장애 같은 것도 없어요. 지금 몸 여기저기가 아프신 건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크게 골절도 없습니다. 척추 손상이 있을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척추 쪽도 다행히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헬멧이랑 두꺼운 겉옷이 충격을 많이 흡수한 것 같고 추락 지점의 바닥이 딱딱하지 않아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빠는 헬멧과 두꺼운 점퍼가 바닥에 부딪힐 때에 충격을 흡수한 데다가 다행히도 모래 더미를 쌓아놓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큰 부상 없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천운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아빠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남편과 함께 옥상에 올라갔으며 남편이 어떻게 당신을 밀었는지 전부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따라 김서방이 자꾸 몸이 안 좋다고 엄살을 부리더라고. 그날 새로 안전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끝내야 다음날 공사가 들어가는데
내가 김서방한테 작업 마무리하라고 시키는데도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김서방,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우리 둘만 남았잖아. 예, 얼른 가서 남은 작업 마무리하고 오게나. 그래야 내일 공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 아유, 아버님. 저 오늘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요. 힘들어요. 오늘은 작업 안 하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네. 자네답지 않게 왜 이래? 이날 이때껏 핑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일 잘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꾀를 부려요? 꽤 아니에요, 아버님. 저 오늘 진짜 몸이 안 좋아요. 허리도 아프고 발이 부었는지 작업하도 너무 쪼이고 발목도 아프고요. 저 오늘만 아버님이 좀 대신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날 보고 대신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 얼마나 몸이 안 좋으면 날 보고 대신해 달라고 할까 싶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쉬라고 했지. 그랬더니 또 굳이 안 쉬고 날 따라오겠다지 뭐냐. 이 사람이 진짜 왜 이러나 싶었지. 그러더니 그 위에서 딱 본색을 드러내더라고. 아버님, 전 왜 맨날 이런 일만 시키십니까? 뭐? 무슨 소리야. 위험하니까 일단 이거부터 설치하고 할 얘기 있으면 밑에 내려가서 하지. 아니요. 전 여기서 해야겠어요. 전 이런 현장 일 말고 좀 더 핵심적인 일을 맡고 싶습니다. 그래도 자네는 안전팀이잖아. 자네 덕에 우수 건설사로 표창도 많이 받고 우리 회사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올라갔어. 자네 노력한 건 내가 알지. 그럼 저한테도 보상을 좀 해주셔야죠. 언제까지 부려먹기만 하실 거냐고요? 아니, 부려먹긴 누가 부려먹어. 김서방, 자네 너무 흥분했네. 일단 진정하고 내려가자고. 아니요. 전 좀 더 이따 내려갈게요. 아버님 먼저 내려가세요. 그러더니 내가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진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네. 김서방이 떠밀어 쓸 리는 없는데 왜 갑자기 몸의 중심을 잃고 그렇게 떨어져 버렸는지 이해가 안 돼. 설마 나를 일부러 밀어버린 건 아니겠지? 뭔가 사고가 일어난 거지?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아빠께 제가 보고 들은 그날의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아빠, 동영상이 있어요. 뭐, 동영상? 네, 아빠 사고 나시던 그 순간을 촬영한 동영상이요. 천식 아저씨가 목격자였어요. 바로 옆에 숨어 계시다가 영상 촬영까지 하셨대요. 그랬어? 서이사가 옆에 있었다고? 전혀 몰랐네. 저는 아빠께 그날의 진실이 담긴 천식 아저씨의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없이 그 동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돌려보시더니 깊게 한숨을 쉬고는 제 남편을 찾으시더군요. 김서방 지금 어디 있냐? 김서방은 왜요? 본인 입으로 듣고 싶어. 진짜 나를 죽이려고 밀어버린 건지 말이야. 난 우리 사위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무서운 짓을 저지른 건지 꼭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다. 아빠, 그걸 물어봐야 알아요? 뻔하지. 그 사람 아빠 회사를 차지할 생각이에요. 벌써 사장 자리 차지하고 아빠 사장실에 앉아있다고요. 자기 동생들도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우리 회사를 통째로 집어먹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 전부 그 사람 두 얼굴에 속은 거라고요. 정말 김서방이 나를 없애고 내 회사를 차지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네. 이렇게 아빠 깨어나신 거 알면 또 무슨 해코지를 하러 올지도 몰라요. 특히 아빠가 자신이 저지른 일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알게 되면
이번에는 진짜로 무서운 짓을 벌일지도 몰라요. 동영상 촬영한 천식 아저씨도 위험할지 모르고요. 당장 경찰에 연락해야 해요, 당장. 하지만 증거라고는 지금 밀어서 떨어졌다는 내 주장이랑 동영상밖에 없는데, 동영상도 보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김서방이 살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밀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 그 전에 몸싸움을 하거나 크게 다툰 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실수로 그랬다고 해버리면 살해 의도를 밝힐 수가 없잖니. 그럼 어떡하죠? 아빠는 한참을 뭔가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면서 본인이 하라는 대로 하자고 하더군요. 그놈이 진짜로 날 죽일 생각으로 밀어버렸다는 걸 밝히려면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그런 끔찍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진짜 죽겠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 치고 장례식을 하는 거지. 네? 아빠 믿고 내 말대로 장례식 준비부터 해. 내가 아주 김서방 이놈 빠져나갈 틈도 없이 확실하게 잡아줄 테니까. 그래서 저와 엄마는 급히 작은 빈소를 꾸미고 남편에게 아빠의 거짓 보고를 알렸습니다. 여보, 아빠가 결국 돌아가셨어. 뭐? 이렇게 갑자기? 상속 문제 같은 건 아직 정리 못했는데 어떡하지? 지금 아빠가 돌아가셨다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여보, 일단 장례식장으로 빨리 와줘. 알았어. 내가 최대한 빨리 갈게. 남편은 정말 1시간도 안 돼서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좀 들뜬 것 같더군요. 상복을 입고 앉아있는 엄마와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여기저기 아빠의 부고 소식을 알리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 아이, 갑자기 그렇게 되셨다니까. 나만 바빠지게 생겼지 뭐냐. 회사야 뭐 지금도 내가 대표인데 뭐. 그래, 일단 이력서 가지고 와봐. 사람 넣고 빼는 거야 다 사장 마음이지. 뭐 손바닥만한 회사에서. 그래, 장례식장에서 보자. 여보, 여기 엄마도 계신데 일단 인사 먼저 드려야지. 그래야지. 아유, 왜 이렇게 바쁘냐. 나 혼자 회사에 맡으려니까 아주 정신이 없다. 장모님 상심이 크시죠. 장인어른 그래도 잘 버티신다 생각했는데 너무 갑자기 가버리셨네요. 참 인생 무상이네. 당신도 힘내. 인명은 제천이야. 죽고 사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장인어른 다 때가 돼서 가신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진심이라고는 1도 느껴지지 않은 무성의한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전 속에서 욕이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때가 돼서 가신 거 맞아? 정말 때가 돼서 가신 거 맞냐고. 그래, 안타깝지만 어떡하냐. 그게 장인어른 운명인걸. 아니 근데 빈소를 왜 이렇게 작은 데다가 잡았어? 손님도 많이 올 텐데. 그리고 아직 영정사진도 안 갖다 놓고 이게 뭐야? 여기 장례식장 일처리가 뭐 이래? 손님들 오기 전에 빨리빨리 준비합시다. 빨리빨리. 남편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바로 그때 검은 상복을 입은 아빠가 남편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장례식 준비하느라 많이 바쁜가 보네 자네. 갑자기 등장한 아빠를 본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너무 놀라 눈물 콧물까지 줄줄 흘렀습니다. 감히 네가 나를 밀어?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아빠가 호통을 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이거 뭐야? 귀신이야? 장인어른 살려주세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날 네가 나를 입으로 민 거 맞지? 예, 맞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아예 날 없앨 목적으로 위로 올라가자고 한 거 맞지? 예, 죄송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네. 겁에 질린 남편은 이성을 상실하고 범행동기며 방법이며 물어보는 대로 술술 불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나타나 남편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들 누구야? 이거 나요. 잡아가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귀신이라고요.
누가 귀신 좀 없애줘요. 네. 정신 차려요, 김수남 씨. 저분이 진짜 귀신이면 당신은 살인미수 아니고 살인죄야, 이 사람아. 네? 저기 보이는 저게 귀신이 아니라고요?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데 틀림없이 나한테 복수하려고 온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헛소리 그만하고 김수남 씨, 당신을 박만호 사장 살해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금 한 자백들 다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일단 빨리 서로 갑시다. 남편은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잡혀가고 난 후에 우리 가족은 모두 빈소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아빠는 계속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셨습니다. 30년을 사업하면서 내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확실하다 자부했는데 어디서 저런 무서운 놈을 내 딸 짝으로 소개를 했을까? 이게 다 아빠 잘못이다. 지영아, 미안하구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니? 아니에요. 나는 아빠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 다 괜찮아졌어요. 이제 다시는 다치거나 아프지 말아요. 아빠 누워 계신 동안 정말 속상하고 맘 아파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요. 당신도 나 못 깨어나고 있는 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이제 다 끝났어요. 어쨌든 우리 세 식구 모두 무사하니까 그걸로 된 거야. 이제 원래 자리로 모든 걸 되돌려 놓기만 하면 돼. 그 후 아빠는 일단 엉망이 된 회사부터 바로잡기 위해서 온전치 못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감행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근육을 쓰지 않고 누워만 계셨던 터라 아직은 재활치료를 더 받으셔야 하지만 아빠는 언제까지 병원에만 있겠냐며 퇴원을 하신 겁니다. 남편이 버려놓은 일들을 수습하고 엉망이 된 회사를 바로잡으려면 한참 애를 쓰셔야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돌아오셔서 하나씩 바로잡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고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남편을 만나러 구치소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조금 수척해져 있더군요. 그래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자기가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저렇게 삼시세끼 먹고 멀쩡히 숨쉬고 있는 것도 아까웠으니까요. 여보, 왔어? 와줘서 고마워.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헛소리 소리 집어치워. 소름 끼치니까. 너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순순히 도장 찍어. 위자료 소송이라도 할까 하다가 너한테서 나오는 건 1원 한 장도 받기 싫어서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아, 참. 그렇게 사람 벌레 취급하지 마. 너희 집구석 사람들도 잘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뭐? 살인자 주제에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너는 우리 아빠 죽이려고 한 살인자야. 살인자 아니고 살인미수지. 난 또 진짜 살인자 된 줄 알고 걱정했잖아. 그날 장례식장에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어떻게 그렇게 깜찍한 생각을 했어? 가짜 장례식까지 버릴 생각을 하다니 참 대단들하다. 덕분에 당신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앉아 있잖아. 그런 쇼 안 버렸으면 절대로 자백 안 했겠지. 나도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은 편하다. 사실 나 그동안 악몽에 시달렸거든. 아버님이 매일 밤마다 꿈에 나와서 어찌나 호통을 치던지 밤에 잠드는 게 무서울 정도였어. 나도 사람이라고 양식이라는 게 있었나 보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아빠가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놀랐던 거구나. 나 사실은 그게 먹힐까 싶었는데 당신이 아빠 보고 너무 놀라서 울고불고 하는 거 보고 좀 의외였거든. 지옥에서 나 잡으러 온 줄 알았지. 나 참 그런 바보 같은 연극에 속아 넘어가더니. 아무튼 아버님 돌아가시지 않아서 다행이야. 덕분에 살인자는 면하게 됐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해칠 의도가 있었잖아. 당신 살인자나 마찬가지야 나한텐.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도 마지막일 테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대체 언제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뭘? 아빠 회사 차지하려고 마음먹은 게 언제부터냐고. 설마 처음부터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야? 그거야 당신 알기 전부터지. 장인어른이 날 보고 일 잘한다고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하길래
슬쩍 알아봤더니 진짜 딸이 있더라고. 아, 그렇다고 당신 아예 사랑 안 한 건 아니야. 좋을 때도 있었어. 닥쳐, 그만 듣고 싶으니까. 이제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감옥에서 아주 오래오래 썩길 바랄게.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일사천리로 협의 이혼을 했고 남편은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는 중입니다. 감옥에서 남편 이름으로 몇 번 편지가 왔지만 전 뜯어보지도 않고 전부 버렸어요. 다시는 그런 인간과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아빠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지만 아직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몸에 충격이 심했던 것 같아요. 어지러웠던 회사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아빠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준 천식 아저씨와 함께 2인 대표 체제로 회사를 꾸려나가고 계세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무엇보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빠가 병실이 아닌 사장실에서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서 가장 기뻐요. 그리고 전 경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보같이 전 남편만 믿고 회사 일을 나 몰라라 했던 걸 반성하는 의미로요. 저 스스로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아빠 회사는 제가 물려받을 겁니다. 어렵게 되찾은 행복이니만큼 앞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나가려고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